내가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점심 약속이 있었어. 룸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테이블 있는데 가서 먹는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뭐 시작을 하면서 야 오늘 노루 페인트 엄청 급등하던데 뭐냐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뭐 대주전자 재료랑 뭐 한다는데요. 2차 전지 뭐 소재 한다는데요. 그래 내가 그래서 쓱 찾아봤어. 안 그래도 막 급등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아 이거 뭐 지금 따라 붙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찾으면 기사 안 나와 있지 당연히. 그래서 혹시나 뭐 내가 있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메신저에 혹시 와 있는 거 있나 없어. 그래서 그런 썰이 있나? 또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카더라잖아. 근데 그날 엄청 급등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확인이 안 됐어.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늘 며칠이야? 29일, 12월 29일에 기사가 나온 거지. 노루페인트가 대주전자 재료랑 같이 2차 전지 소재가 되는 바인더 특허를 뭐 취득을 했다. 그래서 급등을 한다는 뭐 특징주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특허 이걸 찾아보니까 21년 5월에 등록이 된 거야. 그 이슈로 이번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네. 특허 출원을 했고 2021년 5월에 특허 등록이 된 거. 근데 그거 갖다가 7개월이 지나서 누가 이슈가 만들어지고 퍼뜨렸나 봐. 또 이제 뉴스가 만들어진 건데 참 근데 그럼 그 기사 쓴 사람들은 왜 그 기사를 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 쪽 바닥이 어떠냐면 특히 이제 증권부 기자들 네, 어떤 종목이 튀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특징주 기사를 쓴단 말이야. 네, 그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기사 몇 건씩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 네. 언론사 트래픽을 이제 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이거 왜 10% 급등했는데 기사가 안 나와 있어. 알아볼 거 아니야. 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 뭐 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투자자들한테 물어보거나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거나 어떤 이슈가 있는 그냥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뭐 10% 급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잘 알아보지도 않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보는 거지. 잘 알아보는 거랑 그냥 알아보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요? 이게 일단은 갖다 붙이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시장에서 오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오른 것 같기는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7개월 전에 등록이 된 기사 그때는 이슈가 안 됐고 이번엔 이슈가 됐잖아. 근데 그 사이에서 뭐가 있었겠어? 완전 세력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아는 사람들은 취득을 해놓고 뭐 그게 틀린 사실은 아니니까 특허청 가면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걸 시장에 슬슬 뿌리는 거지. 흘리는 거지. 뭐뭐 한대, 했대, 이때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전해지는 거고 근데 이게 그냥 전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어 잘. 근데 그게 아니라 급등을 하잖아. 그럼 그걸 믿어 사람들이. 되게 희한한 현상이지.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따라 붙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좀만 찾아보면은 몇 달 전에 이미 나온 내용이라는 걸 아는데 계속 소문을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막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지 막 섹시하잖아. 근데 오늘 딱 기사가 나왔어. 아니나 다를까 7개월 전 거야. 이게 뉴스를 세일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걸 누구 뭐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뭐 세력이라는 표현은 난 잘 안 좋아하니까 심지어 어떤 연락도 받았냐면 기자님 어떤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는데 아무도 다뤄주지 않습니다. 기자님이 한번 좀 이걸 다뤄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기사 청탁인데 애매한 거지. 이거 쓰면 기사가 되기는 해.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기사가 되는 건데 그럼 이거 보고 따라붙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 속된 말로 설거지 시킬 수도 있는 건데 되게 고민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증권부 기자들 이메일로 정말 많이 들어와. 그럼 증권부 기자들은 컴플라이언스가 없어요? 컴플라이언스가 어디서 언론사에. 진짜요? 데스크가 그러면은 이렇게 데스크가 진짜 그렇게 해놓고 기사 쓰고 미리 샀다가 기사 쓰고 그거는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언론사 내규로 사규로 그런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처럼 금융사처럼 아예 계좌를 등록해놓고 자동으로 컴플라이언스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는 거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자들 중에 저기 뭐 처벌받고 구속된 사람들도 있어. 아니면 그런 세력들 막 기사 써주고 자기도 뭐 이렇게 뭐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처벌받은 케이스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유혹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대놓고 뒷돈 찔러주면서 기사를 써달라.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 기자도 판단을 하고 저런 사람들 피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보할 게 있습니다. 아직 다른 언론사에 공개되지 않는 특종입니다. 이러면 이제 혹 하는 거지. 진짜 기사가 안 나왔네? 왜냐면 기자들도 단독 보도 욕심이 있거든. 그리고 또 그 해, 그 분기에, 그 월에 단독 보도 몇 건 했느냐가 기자 평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 언론사들이 많아.
그럼 그런 게 누적되면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거야. 네. 그럼 그 유혹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기자 입장에서. 그러면 단독 뭐 A사, B사와 뭐 한다. 뭐 어디 인수한다. MOU 맨날 지르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 사실이면 차라리 차라리 몇 달 전에 나온 내용을 남들이 안 알아줘서 알려달라는 취지를 하는 거면 사실 팩트는 틀리지 않잖아. 이용은 당한 거지만. 근데 그게 팩트조차 틀린 걸로 이용당하는 기사들도 되게 많아. 그리고 얼마 전에 오보 많잖아, 오보. 급등한 거 상한가 같다 상한가 같다 상한가 같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많아요, 그게. 그 임성기 리스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 그때 그 이름 뭐였지? 특허가 있었는데 음. 그걸 이제 기사화했더니 막 상한가하고 뭐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되게 많아. 그리고 진짜 뭐 진성 뭐 회사를 사랑하는 주주일 수도 있지만 이걸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인간들도 있거든. 그럼 기자한테 허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야. A사에서 B사 뭐 수주를 몇백억짜리 받았는데 공시를 안 한다. 뭐 알아봐 달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예 허위 사실을 제보를 해서 기사를 쓰도록 할 수 있는데 왕왕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지르는 기사들이 많아. 혹시나 누가 먼저 낼지. 그치. 예를 들어서 대기업 고객사에서 납품을 받은 거야. 근데 대기업에서는 이거를 공시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많이 하거든. 전년도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를 넘는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금액이 돼. 근데 그 밑으로 되기 위해서 이거를 계약을 한 3건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야. 왜냐면 공시를 보면 알겠지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 단일이 아니면 되는 거야. 단일이 예를 들어서 전에 매출이 뭐 100억이었는데 10억이다. 그럼 공시를 해야 돼. 근데 2억 원짜리 5개로 계약을 해버려. 그럼 공시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럼 쪼개기 공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설비 투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경쟁사에 알려지면 안 되니 공시하지 마. 대신에 계약은 해야 되니까 쪼개서 계약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주주들 입장에서 화딱지 나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거잖아요. 공시를 해서 시장에 알려야 주가에도 좀 좋을 텐데. 텐데 맨날 저 고객사 눈치나 보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답답해서 주주가 언론사에 막 제보를 하는 거야. 이런 공시가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서 뭐 들을 알고 수도 뭐. 있고 답답한 거지. 이런 거 좀 써달라. 그러니까 그런 건 차라리 좀 이해가 가는데 진성주주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허위 내용을 가지고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기자가 회사에 물어보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냐? 그러면 회사에 뭐라고 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겠지. 저희는 뭐라고 뭐 이거는 고객사 얘기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기자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겠지. 안 쓰거나 지르거나.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지르는 거야. 단독 보도 쓰고 싶어서. 그럼 주가에 영향도 주고 막 내가 이거 뭐 상한가 보냈다. 우리 기사 나가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 났다 막 칭찬받을 수도 있고 영향력을 막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 기사가. 그래서 무리수로 던지는 거야. 그걸 언론계에서는 지른다고 표현을 해. 확신은 없지만 지른다. 근데 그게 맞으면 좋지만 결국은 아니면 말고식이 되게 많아. 근데 아니면 말고면은 솔직히 뭐 그냥 이 단무지 가격이 100원 올라가면 이 기사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의 시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이 누군가의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기자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종목이었지? 아예 어떤 인간들이 허위 보도 자료로 회사 IR 담당자랑 홍보대행사 이름까지 박아갖고 허위 보도 자료를 기자한테 보냈잖아. 근데 기자는 그걸 받고 그냥 기계적으로 써준 거잖아. 대부분 기자들이 그래. 보도 자료 왔으면 그냥 써. 왜냐면 하루에 기사 뭐 인터넷 기사 온라인 기사만 5-6건 이상은 써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럼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근데 그거를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아 무슨 과장님이시죠? 오늘 기자들한테 이 보도 자료 보낸 거 내용 맞으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냐고. 바빠 죽겠는데.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건 현실이야. 현실. 그리고 설마 회사가 거짓 보도 자료를 내겠느냐? 약간 아니라는 것도 있는 거고 진짜 설마 제3자가 회사를 사칭해서 보도 자료를 내겠느냐?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보도 자료가 됐었는데 기자 입장에서 계약서 사본이라도 보내달라거나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뭐 어디에다 뭐 계약 상대방 해외에 있는 기업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거기까지 하겠느냐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기사고 바빠 죽겠는데요. 오늘 발제한 기사 빨리 취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속을 수 있고 항상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돼. 그게 주식 투자자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더러운 현실이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정말 위험한 거고 확신이란 그 신뢰란 100%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공시 있잖아. 공시. 한국 거래소도 속을 수 있어. 한국 거래소가 공시의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장을 하지만 네네. 정확성, 진실성은 보장하지 않아. 공시된 내용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진짜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작년에 태국에 1조 원대 마스크 수출을 한다 네. 해갖고 그 회사가 계약서까지 붙여가지고 네. 한국 거래소에 보낸 다음에 한국 거래소 그거 확인하고 공시를 승인을 해줬어. 근데 상대방 해외 기업의 한국 사무소가 이거 뭐야 우리 회사 일 아닌데 그래서 해명 자료를 내갖고 결국 이게 거짓 계약이라는 게 밝혀졌어. 그러니까 이 완전 마스크를 만드는 무조건. 회사도 속았고 한국 거래소도 속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간에서 브로커가 장난을 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뭐 1조 원대 마스크 수출하면 주가 뜨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거래소랑 금감원이 조사 들어갔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말하기 중요한 건 그거야. 한국 거래소는 이 회사가 공시를 해달라고 자료를 보내. 한국 거래소 공시부에다가. 그러면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인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인감 증명 같은 거. 큰 계약들이 인감 증명을 주고 받으니까 그걸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야. 서면으로. 그러니까 공시를 하려면 이 공시가 맞는지 아닌지를 증빙 서류를 내야 돼. 증빙 서류. 근데 증빙 서류가 조작이 됐다면 한국 거래소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공시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공시가 이제 접수가 되면 네. 최대한 빨리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봐.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할 거야? 그럼 계약서 진본을 받을 거야? 그건 못 하는 거야. 그건 한국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네. 그 범주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실성을 네. 한국 거래소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얼마든지 속이면 속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투자자들은 그런 위험성까지도 항상 안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 믿고 투자하느냐 그럴 거 아니야. 공시라는 체계가 있을 뿐이지 이게 모든 투자자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아, 오늘 좋은 이야기 나왔다. 좋은 경영자를 보고 투자를. 진짜 아니, 경영자가 그래서 중요한 건가? 그래서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결국 모든 이야기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네. 신뢰. 네. 근데 물론 좋은 경영자도 속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내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거기도 마스크 사업을 시작을 네. 했는데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 네. 우리나라로 마스크 이제 수출해달라는 해외 특히 네. 동남아 이쪽에 많이 왔잖아. 근데 그게 뭐냐 다 브로커들 통해서 오는 거야. 네네. 브로커들이 제가 100억 팔아드리겠습니다. 뭐 50억 팔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물량 주시면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선급금이라도 달라. 50억어치? 그래 오케이. 그럼 선급금 10% 전에 5억 가져와.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그 갖고 오는 놈이 없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일단 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또 이제 공시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 네. 비즈니스 할 때 특히 해외 쪽 수주할 때는 그런 문제들도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떡해? 정보 매매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아니 막 진짜 각 그 오픈 채팅방 뭐 이런 데 들어가잖아. 주식 오픈 채팅방.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에 뭐 오늘의 급등주의라거나 아니면 아, 뭐 많죠, 단독 많죠. 뭐 이런 기사 누가 이렇게 해서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좋다. 아 이거 사요.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제일 먼저 유혹받고 빠져드는 게 그 정보 매매야. 그러니까. 근데 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해. 이 기자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뭐겠어? 이미 다 기사 쓰라는 얘기야. 예. 그럼 기자가 알면 뭐야? 조금 있으면 전 국민이 안단 말이야. 거기에 처음에 속는 사람들도 많아. 결국 정보라는 건 처음으로 생산이 된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내가 아는 기업들도 그렇고 삼성에서 누가 왔다가 애플에서 누가 왔다가 테슬라에서 누가 왔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문의를 하거나 샘플을 보거나 그게 소문이 안 날 것 같아. 귀신같이 나. 진짜 신기해. 난 뭐 물론 뭐 삼성 애들이 퍼뜨리는 건지 애플 애들이 퍼뜨리는 건지 뭐 브로커가 퍼뜨리는 건지 뭐 수주 받은 데 퍼뜨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귀신같이 소문이 나. 그리고 기사가 되기 전에 소문이 나기 전에 주가는 이미 반응을 해.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기 삼성 물량 되는 거냐 LG 물량 되는 거냐 그거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 보면 안다고. 안 되는데 주가가 이러고 있을 리가 없다. 이미 튀었어. 튀기 시작한 그때 알아보면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있어. 뭐하러 힘들게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불확실성 저기 하면서. 물론 이제 미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회사에 이제 주인이 되는 거니까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조금씩 뭐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정보 매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튀었을 때 아 이때 시장이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잖아. 오늘 왜 15% 올려? 사장님 회사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우리가 미팅을 했는데 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이게 왜 주가 신기해하는 거야 그 회사에서도. 왜냐면 그 이제 공급을 하는 중소 협력사 입장에서는 애플을 애플이라고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불러. 글로벌 A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 표현했다가 기사화 되잖아. 아작나. 글로벌 A사라고 어디다가 그냥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주주들 전화를 하거나 예. 기자 응대를 하거나 예. 아니면 경쟁사 응대를 하거나 네. 할 때 글로벌 A사라고도 썼다가 예. 좀 한 대 얻어맞는 경우도 있고 네. 되게 조심스러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 나가면 예를 들어 그게 기사화가 된다. 뭐 코스닥 어떤 회사 애플의 뭐 공급 아작 나는 거야. 당신네랑 이제 거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 그게 아예 비밀 유지 서약이라는 걸 미리 네네. 하고 들어가. 비밀 유지 서약이라는 거에 손해배상은 얼마 이게 다 써 있어. 그 벌벌벌 떠는 거지.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항상 엄청 교육하고. 근데 물론 일탈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진짜 주의해야 돼. 애플은 왜 이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보안이죠. 자기네 제품에 대한 어떤 뭐 개발 현황이라든지 출시 현황 미리. 그래서 새해 나가면 일단 1차적으로는 경쟁사가 뭐 카피할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 유출을 되게 신경 쓰는 거. 또 하나는 고객의 어떤 뭐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나가는 건 어느 기업도 다 싫어해. 또 주주들에게 또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언제 얘기했지?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떤 회사, 예. 그 회사가 글로벌 회사 예. 뭐 이렇게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네. 다 직원들한테는 조심조심 입단속 네. 조심조심 시킨 거지 다. 네네. 근데 협력사 뭐 그때 얘기한 거 있지. 네. 협력사 직원이 예를 들어서 네. 뭐를 수리해 주러 들어간 사람이 딱 보고 설계도. 이거 그거네 몰래 찍은 거지. 예. 왜냐면 자체 직원들은 항상 들어갈 때 핸드폰을 못 들어가게 하거나 카메라를 가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네 예. 딱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 딱 보면 이거 어느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딱 나오거든. 예. 그 회사 망할 뻔했어. 소송 나는데 그 어떻게 해서 네. 잘 막 네트워크 통해갖고 막기는 막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야. 그럼 코스닥 회사 하나 정도는 그냥 그냥 날아갈 수 있어. 그냥 날아갈 수 있어.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그 회사랑 일을 또 못하게 되니까. 네네네. 근데 확실히 그 삼성 다니는 친구한테 맨날 한 3, 4년 전에 야 폴더블 폰 진짜 나오냐 언제 나오냐 물어봐도 아 진짜? 진짜 그냥 술 먹는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는 이미 자기는 무전 사업부에 있는 친구가 네. 진짜? 우와 신기하다. 절대 얘기하는 폴더블 나온 다음에는 네. 사실 우리가 그때 폴더블을 준비하고 있었어.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때 이제 하는 거야? 이미 자기 책상 위에는 테스트용이 아. 있고 뭐 이니 그럼 그 친구는 좋은 친구냐 안 좋은 친구냐?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네. 돈에 대한 정보, 코인 정보를 많이 줬어. 아 그래. 근데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그런 내부 정보가 곧 돈이잖아. 그러면 불법이야. 엄연한 불법이야.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라고 이제 처벌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애매한 게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던 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든지 뭐 어디 굵직한 뭐 수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공개 정보 행위에 들어가. 네. 왜냐하면 공시 대상이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네네네. 뭐 흑자 전환, 적자 전환 이런 거를 알게 됐을 때. 근데 어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애매하잖아. 네. 이런 주담 통화를 통해 잘 되고 있나요? 뭐 어느 정도 되고 있냐? 뭐 터파기는 들어갔나요? 공장 뭐 땅 땅 터파기 아니면 공장 뭐 대들보는 올라갔나요? 이 정도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네. 괜찮다고 보는데 흔히들 그 빨대를 꼽는다는 네. 말이 있어. 빨대를 꼽는다. 네. 그러면 회사 내부자. 이게 약간 기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취재원한테 빨대를 딱 꽂는다는 건 계속 빨아먹는다는 얘기야. 정보를. 근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정보 매매하는 사람들, 주식 담당자나 회사 무슨 기술 무슨 책임자, 내부 사정을 잘 알만한 사람한테 빨대를 꼽는 거야.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서 빨대를 꼽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얻는 거죠.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요즘 일감이 많다, 야근을 많이 한다, 공장이 많이 이게 아니라 디테일한 정보들 있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어느 회사 담당자가 우리 회사 미팅하고 갔다.
사장님이 요즘 누구 만났다. 뭐 어떤 거 뭐 특허 예. 이제 출원한다. 예. 등록됐다. 예. 뭐 물론 그건 이제 키프리스나 이런 데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빨대를 꽂아놓고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자이고 편집장님도 정보원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취재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 위한 취재원과 어떤 미공개 정보 행위를 통해서 주식을 선취매하려는 거는 엄연히 다르죠. 이거는 이제 공적인 역할을 그래도 좀 하는 거고 이건 어차피 모든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고 자기만. 요거는 자기 사적 이득을 위해서 법의 선을 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옛날 쓰던 방법이 뭐냐면 룸사롱에 많이 데려가. 룸사롱 많이 데려가고 뭐 비싼 술 그다음에 용돈도 또 주식쟁이들 돈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 몇백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회사 핵심 관계자한테 몇백만 원 찔러주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럼 부어 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같이 빵에 간 게 있어. 그 담당자 역시. 찔.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누구 빵을 하나가 먹어. 뭐 예를 들어 그걸 옆에서 알게 되거나 예. 아니면 같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어. 같이 빨대를 같이 꽂아놨는데 얘가 먼저 사고 뭐 먼저 팔아서 뭐가 무너졌고 이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작전의 일환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러다가 싸워서 결국 하나가 찌르고 뭐 나중에 뭐 작전 얘기도 좀 뭐 시간 내서 한번 해주겠지만 결국 주가 조작도 탄로가 나는 건 결국 99% 맞아요, 내부자들끼리 맞아요. 싸워서 맞아, 일이 틀어진 게 거의 대부분이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1차 취득자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이용자도 같이 이제 처벌받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핵심 관계자한테 이거는 공시 대상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먼저 주식을 사. 그냥 얘한테도 알려주는 거지. 야, 너도 이거 사. 이거 있어. 근데 얘는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1차, 2차, 3차 이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같이 처벌받아 이제. 비슷한 형량으로 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다 같이 손잡고 특정 들어가고 상장사 네. 적자 전환이었나? 네. 워닝 쇼크였나? 그 정보를 애널리스트가 먼저 알고 뭐 매니저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그거 같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용한 사람들도 같이 처벌받았어. 근데 만약에 아니 연예인 쇼크가 나온다는 거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알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얘기해줘? 공시 대상이잖아. 회사에서는 그게 공시 대상이에요? 왜냐면 이익이나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네. 15% 이상이 변동이 되는 건 의무 공시 대상이에요. 근데 적자로 전환하거나 흑자로 전환하는 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공시 대상이에요.